네, 안녕하세요. 왕이가 뭐 징징대면서 저거를 좀 해달라고 사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박진 장관이 그냥 쿨하게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죠. 그리고 와서 바로 발표되는 게 뭐냐면 8월 중에 사드가 본격 가동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발표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올라와서 뭐 시위도 한다 그러고 뭐 좀 시끌시끌한데 뭐 시끌거리거나 말거나 해야죠. 어디 군부대에 관계된 걸 우리 국방에 관계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오늘은 문재인이 어떻게 우리 국방을 말아드셨는가, 문재인의 망국방, 그걸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오늘은 미사일, 사드, 그 다음에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드 MD에 대해서 뭐 중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찍소리도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뭐 반도체도 몰려 있고 하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국제 상황에서 몰려 있어서 사실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떻게 종교를 내세워서 혹은 종교인들이 저런 데 가서 하나. 아니 수녀님들이나 원불교 계시는 분들 좀 저기 뭐야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하세요. 거기 동펑이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데. 가서 저기 뭐야 통일각 가서 하세요. 임진강 가서. 거기 저기 탄도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데. 지키지 말자는 소리요? 죽으려면 당신들만 죽어. 왜 우리까지 같이 죽자 그래? 이 종교인이라고 쓰고 결과적 종중 세력이라고 하겠죠. 혹은 결과적 간첩스러운 세력이라고 하겠죠. 결과적이라고 반드시 넣고 싶습니다. 그거 빼면은 제가 또 고발 당할 것 같아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다가 제가 신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간첩인지 종중인지는 전 모르겠고요. 결과적 종중 세력, 결과적 간첩스러운 세력인 건 확실합니다. 뭐 종교를 표방하든 말든 간에 성직자든 아니든 간에. 사드는 2017년 6월에 도착을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 무렵에 이제 중국이 한안령을 때리고 뭐 롯데를 거의 박살을 냈죠. 성주 거기가 롯데 골프장 자리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깔고 올라타서 뭉갠 겁니다. 가동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천막 치고 하는 거 보면 특히 원불교가 이게 그 지역 원불교가 아니라 종단에서 했어요. 원불교가 종단에서 또 파주에선가에서 인민군 무슨 전사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 행사도 하고 아무튼 원불교 좀 이상해요. 색깔이. 좀 반성 좀 하세요. 그런 것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중국 찍소리도 못 하고요. 뭐 이렇게 시끄러거나 말거나 윤석열 정부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문재인의 망국방을 보면 이 국방의 정치적 목표를 실종시킨 게 가장 큰 죄예요. 문재인이가 저지른 죄 중에, 국가 반역 중에. 군사력에서 이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그리고 그 자체로 뭐 대양해군이니 뭐 자주국방이니 이런 듣기 좋은 말 가지고서 절대화하면 이게 군국주의로 가든가 중국 간첩으로 갑니다. 군사력을 얘기할 때, 군사 기술을 얘기할 때, 이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정치적 목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치적 목표가 진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1단계는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는 북한에 대한 방위죠. 남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단계, 지금 이제 명확해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 맞결어서 북한 자유화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중국에 대해 체제 통일 한반도를 지켜내는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그때 북한 지역이 임시행정기구 단계이던 Transitional Administration, TA, 저게 이제 유엔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아니면 북한 지역이 그 TA를 지나서 자유북한으로서 국가가 들어선 상태든 체제 통일이 된 거죠. 그때도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한에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거기서 더 지나서 북한 지역이 통일 한국의 한 부분이 되든 그 단계이든 한반도의 방위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군 편제와 운영과 통수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예산과 지출과 통수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미동맹은 주춧돌이고요. 일본은 포섭 대상이 됩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구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문재인은 국가 반역자이고 민족 반역자입니다. 제가 잘 쓰는 그림이죠. 이게 핵심 전장이, 그러니까 이제 서해와 한반도가 전장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 전장이 이 서해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양쪽 해안 지역이 되겠지요. 서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물론 뭐 몇백 킬로씩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대 무기에서 저거는 뭐 거리도 아닙니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최고의 긴장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속에서 평온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뭐 댓글에서 좀 이상한 글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순치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원불교니 가톨릭이니 수녀복 입고 이렇게 종교를 내세워서 생존과 방위를 공격하는 풍조가 있다고요. 국가 반역자가 대통령이고요. 앞으로 또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지고 온다? 중국과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매우 안 좋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미국의 전시작전권이 있다. 당분간 그렇게 간다. 그럼 자주국방은 물 건너 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지적 응징에 대한 권한, 우리가 그 서해 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이때 미국이 우리를 말렸죠. 말리거나 말거나 우리가 국지적으로 응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이 대형으로 벌어졌을 때 휴전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막후에서 미국과 중국이 딜을 쳐서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서에 도장 찍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치명적 군사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치명적 군사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정의는 1.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2. 국지적 응징에 관한 권한과 3. 대형 충돌 발생 때 휴전에 관한 권한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명적 타격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국방력, 그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저렇게 지금 정치학자들이 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그 정의를 제안합니다. 자주국방이란 뭐냐?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반대하던 찬성하던 국지적 응징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충돌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짬짬이해서 휴전할 수 없다. 휴전에 관한 권한, 국지적 응징에 관한 권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치명적 군사력을 치명적 타격 능력을 포함한 국방력, 치명적 타격 능력, 효과적 방어 능력을 포함한 국방력, 그게 자주국방이다 이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문재인이가 전부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문재인은 미사일 방어 KAMD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정황상 증거가 있어요. 국방장관 송영문과 그자까지 나서서 그랬죠. 참고로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이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그 다음에 로켓 모터, 그 다음 미사일 지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미국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 기술 절대 안 줍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자기들 필요할 때 와서 물건 팔아주고 우리 팩3는 팔아줬죠. 그리고 사드는 자기들 필요할 때 와서 설치하겠다는 거죠. 맨 막판에 사드 왔잖아요. 2017년에 먼저 왔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사드는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 비용인데 사실은 그 자기들 비용으로 많이 더 부담해야죠. 더 많이 갖다 놔야 되고. 한번 보시죠. 어떻게 주기라고 했는지. 일단 이제 미국이 레이더 미사일 로켓 기술을 팔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술 자체가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도 군수 업체들의 영역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 군사 기술이라는 건 독점할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공유해 버리면은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팔지는 않습니다. 공유를 안 합니다. 기술을.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또 공유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치명적 힘을 가진 기술이어서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고 이것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게 돼요.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게 돼요. 즉 이런 종류의 무기는 무기 제공이라고 쓰고 무기 제어라고 읽습니다. 이 탄도미사일 그리고 MD 요격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파괴 미사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탄도미사일을 가지면 상대방한테 대량 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MD 요격 미사일을 갖출 수 있으면 상대방의 타격 능력을 방어할 수 있고 레이더 파괴 미사일을 가지면은 선방을 날려서 상대방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고요. 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한 600km 이렇게 날아가는 타우루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500km 날아가는 거 상대방의 지상 목표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죠.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우리 해안에서 한 200km 뭐 한 300km쯤 나가서 타우루스 놔버리면 못 갈 데가 없어요. 다이렌, 칭따오. 심지어는 우리 해안에서 저기 한 300km 올라가서 놓게 되면요. 백령도로부터 한 200km쯤 올라가서 놓게 되면 서울서 베이징이 900km입니다. 그럼 백령도에서 베이징은 700km밖에 안 돼요. 백령도 근처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타우루스를 놓으면 비행기에서 베이징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기술은 타우루스 물론 이제 로켓 방식은 아니지만 미사일 기술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거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을 거의 다 이제 확보했다고요. 우리가 이 기술을 앞으로 더 확보하고 무장하고 발전시켜가면 지금 단계의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의 자주국방은 뭐냐면 전시작 정권은 미국한테 있지만 국지적 응징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 있고 대형 충돌이 일어났을 때 휴전에 관한 권한을 우리한테 있고 우리한테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못 가보는 거예요. 억지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중국이 우리를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협박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게 중국의 항복입니다. 그래서 MD를 우리가 문재인이 주기로 했던 MD를 살려내면 중국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이용한 협박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죠. 먼저 이제 오늘 지금 MD니까 MD는 먼저 레이더에서 출발합니다. 레이더가 좋아야 돼요. 사드가 왜 좋냐. 올라가서 요격하는 미사일도 좋지만 레이더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레이더 기술 우리가 거의 지금 접근했어요. 그 레이더 A사 레이더거든요. A사는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입니다.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를 능동전자주사라고 얘기를 하죠. Active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레이더파를 쏘고 그 쏜 레이더파를 수신하고 그거를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쏘고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래서 능동이에요.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라는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쏴가지고 전자적으로 그거를 쭉 훑어본다 이 소리죠. 그래서 능동전자주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Array라는 건 뭐냐면 Phased Array를 얘기해요. 위상배열. 이거는 뭐냐면 Phased Array는 이 소자들이 이제 레이더 소자가 뭐 요만한 것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TX-RX 모듈이라 그러죠. 송수신 모듈들이 쫙 붙어 있을 때
얘가 돌거나 뭐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얘가 자기 그러니까 모듈 1번과 모듈 2번, 모듈 3번, 모듈 4번, 모듈 5번이 이 전파는 전부 이렇게 그 페이즈를 그리는 이런 그 파도 물결의 곡선이잖아요. 얘가 그리는 그 페이즈, 그게 위상인데, 위상하고 시차를 둬서 얘가 이렇게 또 위상을 그리고 얘가 이 위상을 그리면은 이 위상과 위상의 위상과 위상의 그 선을 연결한 전체 레이더파의 선단이 방향이 조절이 돼요. 페이즈를 조절하면 각 송수신 모듈의 위상을 적절히 조절하면 그 파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 꼭대기를 쫙 연결하는 선. 그게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움직인 게 없는데 그걸 위상배열 레이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정된 채 송수신 방향을 상당히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위아래로 좀 끄덕끄덕하거나 뭐 이래야겠죠. 전체 판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리고 감도가 좋단 말이죠, 제가. 저게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냐면은 원리의 알고리즘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전부 반도체 웨이퍼와 반도체 제작 설계 제작에 관한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때 제가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소형화하면서 냉각 체계를 잘 만들고 뭐 내국선 높이고 저거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죠. 저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모듈별로 주파수를 달리해서 막 쏘아보내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중대역 주파수가 되죠. MFR. 저희가 잘 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약한 건 뭐냐면 저런 종류를 운영을 덜 해봐서 신호 처리 및 신호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KF21에 저거 집어넣을 때 이스라엘 회사 IAI의 자회사, IAI의 사업부서예요. 회사도 아니고. 거기랑 결합을 했죠, 이번에. 이스라엘 회사랑. 그래서 저렇게 신호 처리, 신호 해석 부분이. 왜 그러냐면 뭐가 들어왔는데 신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러시아제 SU 무슨 그 전투기야 아니면은 쟤들 젠 20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게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저게 LSAM 레이더입니다. LSAM이 우리 그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다 개발 끝난 건데요. 저 LSAM 미사일에서 사용되는 저게 이제 레이더랑 미사일이 같이 가는 거니까 MD는 레이더가 공개가 됐다고요. 최근에 언제 공개됐냐? 윤 대통령 당선 이후입니다. 4월입니다. 그러면 LSAM 미사일 올라가서 미사일 자체가 제대로 간다. 일단 레이더랑 상관없이 그 발사 실험 성공은 언제 했느냐? 2월입니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이야기를 올 때 2월 말. 너무 공교롭지 않아요? 미국이 갖다 놓은 미군이 운영하는 MD마저도 운영을 못하게 궁덩이로 깔고서 뭉갠 게 문재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개발되는 MD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핍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정말 국가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평론하는 유튜버 중에 문재인 그림 쓰면서 은근히 띄워주는 자, 문재인 때 무슨 대단한 국방이 발전했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사드 밟는 거 봤지 않냐, 이거지. 아니, 여기서 좀 더 좋은 탱크 만들고 좀 더 자주포 만들면 그게 국방력 키운 건가? 정치적 목표, 정치적 관점을 상실한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야. 정치적 관점을 상실하고 이제 탱크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전차가 좋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제 군국주의랑 다른 게 뭐야?
일제 군국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도 아니야. 그럼 그거 얘기하면서 국력 낭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간첩 밥이 되는 거죠. 참나 그래서 깝깝해요. 그런 것. 자, 이 미사일의 두뇌는 이제 제어 방식이고요. 심장은 이제 로켓 모터인데